이번 영상으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다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초보자가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알아봐야 할지조차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창업 준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셋째, 본인에게 맞는 판매 방식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어볼 데 없고 막막했던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기억들과 안정적으로 매달 큰 소득을 벌 수 있게 되기까지 지난 5년간의 경험들을 모두 살려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 설명란에 시간대별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싶은 부분은 스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인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판매할 물건을 찾아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고, 고객이 구매를 하면 물건을 배송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판매할 물건은 제조사를 찾아서 좀 저렴하게 받아오거나 1688, 타오바오 같은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입을 해오거나 오너클랜, 도매매, 도매국 같은 국내에 있는 도매처 상품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에서 물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입 판매,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사입 판매는 보통 이제 판매할 물건을 1688이나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보관을 한 뒤에 그 상품을 고객이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물건을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위탁 판매는 오너클랜과 도매매 같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위한 상품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도매처의 상품을 도매처에서 고객에게 바로 배송을 해주는 판매 방식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위탁 판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인데요. 물건만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대신 구매를 해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차액으로 이득을 취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진행도 가능하지만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경험을 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개개인의 상황별로 어떤 방식이 맞을지 선택에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외 구매 대행은 지금 24년 7월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좀 쿠팡 로켓 직구나 아니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업체의 침투가 좀 강해져서 점점 하향세 시장으로 확실하게 좀 접어들고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입 판매와 위탁 판매 비교를 해드릴 건데 먼저 사입 판매의 장점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해서 팔기 때문에 확실히 마진이 좋습니다. 이 마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당연히 구매 확률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물건 수량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품절 같은 재고 관리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보관하고 택배를 포장할 공간이 필요해서 사무실이나 집의 일부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포장을 하니까 택배 박스 이런 포장 부자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좀 먼지도 많이 나고 사입한 물건에 좀 막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아서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택배 계약이 필요한데요. 이게 처음에는 편의점 택배로 편의점에서 직접 방문해서 보낼 수도 있고 나중에는 택배 계약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월 택배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좀 불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택배비도 오히려 비싼 가격에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자 문제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자본 비용이 좀 꽤나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해보면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좀 소량씩 사입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해 본다고 했을 때 그 물건값만 좀 적게 잡아서 대략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사무실도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략 보증금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리고 월세는 한 40에서 60만원. 부자재나 관리비 같은 비용을 뺀다고 해도 이게 사무실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첫 달부터 대략 한 6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를 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서 판매를 좀 잘 못하게 되면
모든 재고도 좀 처치가 곤란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판매 마켓도 입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큰돈 들여서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 마켓에 입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마켓에 각각의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웬만해서는 사입 판매보다는 국내 위탁 판매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의 장점은 위에 말한 사무실이나 사입 비용이 전혀 안 들고, 그리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고 리스크도 없고 포장이나 배송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위에 비용도 없고 재고 리스크도 없이 좀 수많은 상품들을 좀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도매처의 사장님들이 전부 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서 판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사업 자금을 모아서 사입 판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위탁 판매와 사입 판매를 병행하는 게 현재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탁 판매도 단점이 당연히 있는데요. 당연한 부분이지만 물건 수입, 그리고 상세 페이지, 포장, 배송 업무 모두 도매처에서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후에 나오는 위탁 판매로 돈 버는 방식 부분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많은 상품들을 등록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 상세히 알지 못해서 좀 고객 문의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그 오너클레이나 도매매 같은 중개 플랫폼에서 1대1 문의나 문의글 같은 걸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 들은 답변을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늦지만 그래도 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습득력이 빠른 편이고 비싼 강의를 들을 여력이 있고 단기간에 큰 매출을 내야 되는 이런 게 목표이신 분은 사입 판매를 바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업이나 투잡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이런 간절함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업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빠른 매출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많은 요소들 중에서 제가 필수로 필요한 내용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마켓별로 상위 노출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상위 노출을 올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까지 이런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 만약에 쿠팡 강의라고 하면은 쿠팡은 정산 주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순환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 반드시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라면 애매모호하게 알려주는 상위 노출이 아니고 네이버만큼은 정말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고 싶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가 소득 한 50만원, 1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으신 분은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업, 투잡 생각하시는 분은 최소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성실한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당연히 전업이시라면 훨씬 많은 상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도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간 경우이고 판매 업무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위탁 판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도 가능할까?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가 가능한 이유. 정말 매년 레드오션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당연히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고 초반에 꾸준히만 할 수 있는 성실한 분이면 웬만한 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리고 24년 4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1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배경과 환경이라는 점을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고요. 중요한 점은 이 아무리 잘하는 판매자여도 대부분이 큰 회사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 24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에도 아직 수많은 틈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틈새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고객분들이 대부분 당연히 선풍기라는 단어를 네이버나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500만 개가 넘는 상품이 깔려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무소음 선풍기라는 좀 조용한 선풍기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소음 선풍기로 검색을 해보면은 아까 500만 이상 넘어가는 상품 수에서 20만 개로 확 줄어든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한 선풍기를 찾는 이유가 아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 선풍기라는 단어가 월 6,000회나 검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기 선풍기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 20만 회에서 29,000,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기도 또 디테일하게 신생아용 선풍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걸 또 검색해보면 29,000개에서 36,000개, 거의 또 10분의 1로 거의 대략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누군가는 아기 있는 집 선풍기,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단어로 검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470건이나.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보면 또 700개,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추리고 추린 키워드만 지금 있는데도 개수가 대략 300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방금 검색했던 그런 분위기를 실제로 보여드리면 선풍기는 당연히 어려워요. 이게 대부분 브랜드 카탈로그가 많고 판매량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딱 봐도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리고 무소음 선풍기, 무소음 선풍기도 당연히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니까 구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 판매로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가 계속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 세부 키워드로 다음 아기 선풍기를 분위기를 봐보면 상위는 계속 많고 여기까지는 이런 분위기네요. 하지만 신생아 선풍기 이 정도 오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구매량이 훨씬 많이 줄어들고 실제로 24년 3월 최근에 올린 상품이 1페이지 상위에 올라와 있죠. 확실히 구매 건수가 확실히 많지 않고 이 정도는 비벼볼만 합니다. 다음으로 아기 있는 집 선풍기. 여기 보시면 신생아 선풍기보다 훨씬 구매가 없죠. 하지만 판매는 분명히 되고 있고 이 상품도 가장 최근에 등록한 상품인데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고 이게 한 상품마다 넣을 수 있는 단어들의 제한이 있어서 이런 모든 단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틈새 키워드는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런 틈새 키워드가 아직도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판매자들이 아직도 이걸 제대로 틈새 키워드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같은 틈새 키워드라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한 키워드에 여러 상품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선풍기, 어떤 거는 좀 애기가 닿을 수 없는 높은 선풍기,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 이런 식으로 한 키워드에 한 상품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한 키워드에 여러 상품들을 다양한 가능성이 늘려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느낌적으로만 보면은 틈새 키워드 곱하기 그 다양한 상품 수, 그래서 이런 선풍기 하나에만도 이런 틈새 키워드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틈새 키워드 하나에도 여러 가지 타입의 선풍기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아기 있는 집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를 확실히 만족시켜주는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쿠팡도 있고 지마켓 아니면 옥션 뭐 11번가 이렇게 등등 많은 판매 채널이 있는데 반드시 스마트 스토어로 위탁 판매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가장 국내에서 큰 시장이고, 둘째로는 쿠팡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해야 확실히 업무 효율이 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쿠팡은 제가 앞에 말한 그런 틈새 키워드 전략이 거의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쿠팡은 광고로 대부분의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키워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것만 그런 너무 작은 그런 기회를 보고 쿠팡에서 위탁 판매를 하기에는 네이버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 필요 없이 방법만 좀 제대로 알면 위탁 판매로도 차익 노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이렇게 창업하는 방법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마켓 옥션도 가능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시향이 작기 때문에 같은 투입하는 시간 대비 이게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더 업무 효율이 좋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주문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디테일 방식이 좀 더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제 채널의 이 영상을 보시면 직접 실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좀 실행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 판매가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빠짐없이 순서대로 이런 진행을 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